12.3 계엄 모의 추가 정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야권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좀 접하고 계시는 의원이 아닌가 싶은데요. 국정원 제1차장 출신이자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 간사이기도 한 민주당 박선원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의원님, 경찰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을 확보했습니다. 거기 네. 나와 있는 내용들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네, 일단 하나씩 보면 정치인, 언론인, 노조, 판사 등을 수거 대상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예. 이거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수거라는 게. 아니, 이게 쓰레기통에 다 담아서 끌고 오겠다 이런 정말 있을 수 없는 표현이죠. 예. 본인의 인격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이 내란 집단의 우리나라의 가장 그 엘리트 그룹, 예. 우리나라의 그 모든 그 사법, 입법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정치인, 뭐 판사, 그쪽에서 거론하고 있는 사람들이, 언론인까지. 예. 이런 사람들을 수거 대상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이들의 그 목적이 내란, 반란이다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의원님, 이 정치인, 언론인, 그다음에 판사 판사. 이게 직업군이 말이 안 되잖아요. 직업군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명 누구 이렇게 네, 적혀 네. 있습니까? 아직 그것은 이제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예. 그 노상원 씨의 수첩도 수첩이지만은 예. 12월 3일 저녁 늦게 예. 오후에 그 판교 사무실, 정보사 판교 사무실에서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노상원이 준비한 문건을 이렇게 배포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 문건도 지금 확보되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 수사기관이요? 예. 네, 그러니까 노상원이 손으로 작성한 수첩, 그거는 여러 가지겠죠. 뭐 김용현하고 통화를 한 결과랄지 자기 구상이랄지 아니면은 자신의 비선 조직과 회의 결과 혹은 윤석열 쪽과의 같이 다른 그 뭐 정보사령관이나 다른 사령관들과의 그 회의 결과를 그렇게 쭉 적어놓은 것일 수 있죠. 조각조각. 예. 그렇기 때문에 1차 자료로서 가장 중요한 그 수사의 근거이고 예. 그것이 이제 문서로서 아하. 그 회의 자료로 이게 전환이 되잖아요. 예. 그 둘 다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가장 확실한 증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회의 자료로 저 판교에서 나눠줬다는 그 문건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니까 거기에는 그렇죠. 실명이 적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네, 예. 그렇죠. 예. 어제 그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하고 예. 윤건영 의원의 문답 보니까 예. 사살이라는 맞습니다. 표현도 있다 이 수첩에. 그걸로 부인을 예. 안 하더라고요. 그랬었죠. 네. 그러면 실제로 그 앞서 말씀하신 판교에서 나눠줬다는 구체적인 실행 문건 회의 자료 예. 예. 거기에도 사살이라는 표현이 들어 있는 걸로 어떤 알고 계세요? 식으로든지 그 뭐 철이라든지 뭐 이런 말이라든지 사살이라든지 이런 표현이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합동참모본부에서 발행하는 예. 계엄 실무 편람에는 첫 페이지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예. 계엄령은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의 틀 안에서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근데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 뭐 수건이 철이니 사살이니 예. 북한의 NLL 공격을 유도한다는 이런 거는 일체 반헌법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군에서 합동참모본부에서 전쟁이 발생했을 때 대비하는 것으로서의 비상계엄하고 전혀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 그 국헌문란이다라고 검찰에서도 김용현을 그 구속영장을 칠 때 국헌문란, 내란, 폭동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 속에는 예. 당연히 사살 또는 그에 준하는 표현. 사살은 이미 이제 노상원의 수첩에 들어있는 거고 예. 자신들끼리 회의한 자료에서도 사살 또는 그에 준하는 표현들이 들어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 그 부분은 아직 확인을 하지 못하신 거고요. 예, 수첩은 그렇습니다. 확인이 된 거고. 예. 의원님, 요 저 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한다라는 거. 예. 이거를 하려는 목적은 뭐라고 보십니까?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그 이상의 뭔가를 좀 의도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비상계엄이란 전시, 준전시, 사변이 발생을 해야 내리는 그런 계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이 아닌 국방장관이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건의해서
해서 국무회를 통과하는 그런 절차가 있는 겁니다.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거는. 예. 근데 지금 비상계엄이 일어날 수 있는 준전시나 사변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유도를 해야 되는데 사전에 유도하기 위해서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예. 북한이 그러한 그 우리에 대한 그 도발 행위, 직접적인 도발 행위가 없으니까 비상계엄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후적이라도 계속 이게 추진하려고 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상계엄 요건을 맞추기 위한 거란 말씀이시군요. 예, 근데 예. 이제 그것도 없이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도 없이 지금 비상계엄을 선포해버린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속에서 이제 뭐 오물풍선의 원점 타격이라든지 예. 이런 혹은 그 국내에 뭐 북한 인민군복을 또 입은 자들의 소란 행위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 국가의 특정 시설을 파괴한다든지 예. 이런 일을 계속 조장을 했겠죠. 그래서 정당화하는 거죠. 사후적으로라도. 의원님, 예. 우리가 몇 번 시도했었다. 요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NLL 선상에서 예. 그 해병대의 중심으로 소북도서 방어라고 하는 명분 하에 예. 실사격 훈련을 2차례 이상 실시를 했지 않습니까? 한 번에 200발, 한 번은 350발이 넘는 정도로. 예. 예, 그리고 과거 그 연평도 포격을 북한에서 했을 때 예.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실사격 훈련을 한 바 있거든요. 네. 바로 그 지점에다가 지금 실사격 훈련을 했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북한이 반응을 할 것이다라고 봤던 것이죠. 근데 북한이 반응을 안 했거든요. 예. 그리고 그 천무 30여 발을 이제 강릉에다가 쏜 적이 있는데 그때는 그 10월 17일 저녁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때 국회 국방위에서 계룡대 국정감사를 갔었어요. 예. 근데 갑자기 박한수 그 육군총장이 저녁 때니까 전투복으로 갈아입고 나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왜 옷을 갈아입었냐 그랬더니 작전 나간다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신문 보니까 그 강릉에서 30발 천무를 발사했더라고요. 네. 이런 식, 그 다음에 이제 그 무인기의 평양 침투까지 포함을 시킬 수 있다면, 예. 그래서 그게 벌써 몇 건입니까? 거기다가 북한 그 원점 타격까지 시도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세 건에서 5건 정도의 예. 그 북한 도발 유도, 공격 유도 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있지 않았나 예.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민주당이요, 김용현 전 장관을 외환죄로 고발했고, 외환 유치죄 또는 외환죄죠. 외환죄, 대통령도 네. 그렇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성립이 되려면 요 수첩 네. 내용, 뭐 NLL 에서 뭐 유도 이런 부분들이 노 전 사령관을 통해서 김용현 전 장관 거쳐서 대통령한테 보고가 되고 대통령이 좀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고 좀 이런 게 있어야 성립되지 않겠어요? 혹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거 계십니까? 이미 북한의 도발 유도 부분에 대해서는 예. 뭐 김영현도 그렇고 신원식도 그렇고 예. 이런 시도를 이미 했다고 봐야죠. 그래요? 예. 그 대통령의 지시 없이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시죠. 대통령의 지시 없이 300여 발에 가까운 그 K9 자주포를 해상 실사격할 수 있어요? 병영도나 연평도에서? 그럼 없어요. 그 실사격 훈련도 단순히 방어 훈련이 아니라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기에는 의도된 작전이다 이런 의미신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 마지막 2022년 예. 1월 2월 이때 이제 북한이 그 미사일 도발을 여러 번 했어요. 예. 여러 번 도발을 했을 때 우리 그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 지대지 미사일을 해상 지대지 미사일을 해상으로 쏜 적이 있어요. 2발. 예. 그것도 대통령 승낙받고 했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의원님 하나만 사실관계처럼 확인할게요.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은 민주당에서 외환죄로 고발한 거죠? 이미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환죄 혹은 외환 유치죄. 대통령은요? 대통령도 고발한 것으로 아는데요.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제가 이번에 국수본에다가 고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거 뭐 좀 사조직을 꾸렸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 별동대를 만들어 가지고 별도의 수사단을 꾸렸다라는 거. 그 단체 일종의 사조직 여기에 목적은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수사단만이 아니고요. 예. 지금 더 중요한 거는 정보사 블랙 요원이 예. 아직도 그 원대 복귀를 다 안 한 분들이 있어요. 지금요? 예. 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그 여전히 내란이 진행 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다만 예. 이 정보사 블랙 요원들은 이제 대한민국이 키워낸 예. 대한민국의 국토방위 국가 안보를 위해서 키워낸 가장 소중한 인재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라도 자대 복귀하셔야 돼요. 더 이상 무의미한 임무 수행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예. 그 임무 종료 지시가 없다고 하지만 예. 이제는 돌아가셔야 됩니다. 의원님, 지금 대통령은 직무 정지예요. 탄핵 국회 통과돼서 국방부 예, 장관, 그렇죠. 그다음에 사령관들 다 구속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 블랙 요원들이 자대 복귀 안 하고 지금 어떤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미 부여받은 임무가 있는데 예. 그 부여받은 임무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서 대략적으로 지시는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미 처음에 비상계엄 발동했을 때요. 그때 이미 부여를 받았죠. 예. 근데 그 뒤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지시가 내려와야 되거든요. 예. 그 지시가 근데 이 블랙 요원들은 자기 직접 상관 말 아니면 안 듣거든요. 예. 근데 이 직접 상관으로부터 쭉 올라가는 이 지휘 개선 라인에 예. 끊겼는지 아직 어쨌거나 이 사람들이 복귀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대 복귀를 하셔야 되고 더 이상 임무는 무의미한 거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 아마 그 블랙 요원 이분들은 뭐 저도 누군지는 몰라요. 예. 개개인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자대 복귀해서 무기를 반납하셔야 됩니다. 의원님, 그러면은 결국에는 임무 중지라는 공식적 오더가 안 내려와서 지금 임무를 계속 수행 중일 거라는 말씀이신데 그 임무란 게 임무 수행을 위한 그 대기 상태에 지금 있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그러면 그 임무란 게 앞서서 의원님이 좀 얘기하셨던 뭐 체포, 사살, 일부 정치인과 언론인에 대한 북풍 유도, 선관위 관련 이런 것들입니까? 그 중에서 크게 보면은 뭐 대한민국의 혼란과 관련돼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은 무슨 처리 사살 이런 거는 잘 못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부여받은 임무 중에는 우리 대한민국 그다음에 한미 관계 등 이런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임무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원님 상상해 보면 북한이 군으로 가장해서 뭔가 테러 비슷한 걸 통해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런 말씀이세요? 뭐 그것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 전투복으로 입지 않고 이 작전에 투입된다라고 하는 걸 편의대라 그러거든요. 편의대. 예. 편한 옷. 예. 일반적인 편한 옷을 입고 있다 이런 걸 편의대라고도 하고 그 편의대 또는 인민군복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는 눈에 띄니까 예. 그런 것은 지금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되지만 이분들이 지금 임무 종료 지시를 받고 복귀를 해야 되는데 복귀를 안 하고 계시는데 예. 이분들은 저도 이제 국정원 1차장 할 때 해외 북한 담당하면서 이분들의 능력과 역량을 잘 알고 있거든요. 정보사와 협력하면서. 예. 그래서 이분들은 대한민국의 국토 방위 그리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역할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 부대로 돌아가시고 무기는 반납하셔야 된다고 지금 주장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이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또 들어오고 있는 제보들이 좀 있습니까? 저희가 알아야 할?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진상조사단 추미애 의원님이 진상조사단장이고 하기 때문에 이 그 조사단을 통해서 이제 필요하면은 기자회견도 하고 언론에 발표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정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예전에 국방부 장관이 갑작스러운 교체요. 신원식 전 장관에서 김영우 전 장관으로. 결국 이거는 계엄 사태에 대한 이견 두 사람의 이것 때문에 교체된 거로 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누가 더 확실하게 계엄할 것이냐 그런 정도의 차이죠. 그러니까 뭐 언론에서 3월 달에 무슨 뭐 신원식과 김용현의 말다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뒤로 계속 관계 유지되어 왔고 NLL 도발이라든지 NLL 선상에서의 자주포 실사격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은 신원식이 국방장관일 때 안보실장할 때 진행된 겁니다. 그러니까 김용현과
안보실장과 윤석열의 합의와 동의 그리고 윤석열의 보고하고 지시 없이는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이 3인은 일심동체로 봐야 되는 것이지 마치 그때 한번 고성을 지른 거하고 막지 못하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 내란이라든가 이런 거는 막아야 되는 것이고 막지 않으면은 알겠습니다. 내란의 가담 동조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민주당 예. 박선원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